거친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사라진 고대 도시입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신비로운 건축물과 사라진 사막 민족의 숨결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이곳은요,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도시 페트라입니다. 이곳은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인구 600만의 작은 나라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끊임없는 분쟁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 암만은 구약 성서에도 언급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유적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거쳐간 다양한 시대와 문명의 흔적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엮여져 남아있는 곳인데요. 요르단은 신화와 역사가 만나는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길은 로마군과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길로 유명한 왕의 대로라 불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남쪽으로 3시간 정도 가면 해발 950m의 험준한 산악지대가 나타납니다. 이 험준한 산악지대 안에 고대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 페트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페트라는 험준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페트라,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까마득히 높은 수직 절벽이 하늘까지 가리는 이 협곡길은 물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좁고 비밀스러운 통로는 입구에서 페트라까지 높이 100여 미터 그리고 길이는 무려 1.5km나 긴 협곡길입니다. 놀라운 건요, 협곡 안쪽에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나바테아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암벽을 깎아 만든 수로입니다. 100m 높이의 엄청난 바위 안으로 이렇게 협곡이 이어집니다. 협곡 옆에는요, 바위를 깎아서 만든 이런 수로가 보이는데, 이 수로는 나바테아인들이 1세기에 만드는 겁니다. 마을 밖에 있는 저수지에서 마을 안까지 1.5km로 이어지는 이 수로, 나바테아인들이 물을 이용하는 그러한 기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사막지대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바테아인들은 물이 흐르도록 바위를 깎아 수로를 만들었는데요. 주변 오아시스로부터 얻어진 물은 이 수로를 통해 도시 전체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협곡 안쪽으로 30분쯤 들어가면 붉은색 암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서서히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곳이 페트라 유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알카지네입니다. 높이가 무려 43m, 그러니까 20층 건물 높이 정도 되겠죠.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거대한 바위 절벽을 통째로 깎아 만든 조각품이라는 거죠. 현재 밝혀진 알카지네 건축 방법은 절벽 앞면을 스케치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조각해 내려가며 완성했다는 겁니다. 건축가와 조각가의 합작품인 거죠.
변변한 장비 하나 없던 그 옛날에 아무튼 대단합니다. 화려한 장식의 기둥과 조각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코린트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원전 4세기 페트라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그리스 세력관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알카진의 양쪽에는 네모난 구멍들이 흉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이것이 알카지네를 건축할 때 생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기에 조각상을 훼손하려던 반달족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을 조각으로 만드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카지네는 아랍어로 보물창고란 뜻입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알카지네를 훼손시켰는데 저 위에 항아리에 보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 보니 보물은 없었습니다. 알카지네 내부에 들어왔어요. 외부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요. 정말 실망입니다. 아무 장식 없는 높은 천장에 방 3개가 전부니까요. 커다란 방 하나와 조그만 방 2개만 달랑 있습니다. 정확한 방의 용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파른 암벽 위에 무슨 용도로 이토록 신비로운 건축물을 지었을까? 인류는 오랫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고고학자들은 신전이다 또는 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만 할 뿐이었죠. 그러나 지난 2003년 알카지네 건물 앞을 파자 지하 무덤이 나타난 겁니다. 알카지네는 비로소 장례 사원으로 밝혀지게 되고 고고학의 역사는 새로 쓰여지게 됩니다. 페트라가 처음 서구 세계에 알려진 건 1812년 아랍 사람으로 가장한 스위스 탐험가 브루크 하르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페트라는 단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 내려오던 전설 속의 존재였죠. 어둡고 긴 계곡 끝에서 만난 놀라운 광경, 역사 속에 사라졌던 페트라를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1839년 이곳을 찾은 유명 화가 다비드 로버트는 페트라를 사실적으로 그려서 말로만 듣던 페트라의 모습이 서구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페트라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요르단에 행운이 찾아온 거죠. 입구에서 시크를 통하면 알카지네 장례사원, 원형극장, 왕족 무덤과 페트라 시내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크를 벗어나면 넓은 페트라 시내가 나옵니다. 페트라 시내는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우측 바위 절벽은 전체가 깎아 만든 무덤군입니다. 하지만 페트라는 단순한 묘지가 아닙니다. 엄연히 인구 2만 5천 명이 거주했던 고대 도시죠. 페트라에서 가장 오래된 또 다른 건축물은 나바테아인의 선왕들이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왕가의 무덤군입니다. 역시 알카지네처럼 바위산을 그대로 깎아서 만든 건축물인데요. 지금까지 페트라에서 발굴된 800여 개의 유적 대부분이 신전과 무덤들입니다. 때문에 페트라는 죽은 자의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기원전 2세기만 해도 나바테아인은 화려한 건축물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부유해지고 여러 문화를 접하면서 점차 독특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또 다른 건축물이 있습니다.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서민들의 무덤인데요. 암석의 성분으로 인해 오묘한 색상을 냅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무덤에 비해 그 구조는 지극히 소박하고 단조롭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바위 자체를 신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바위 속에 매장되는 것은 신을 향해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구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우와. 이야. 나바테아인들의 기발함이 빚어낸 또 다른 건축물인 반원형극장입니다. 왕족들의 무덤 옆으로 마련된 이 건축물 역시 바위를 그대로 깎아 만든 것인데요. 당시의 놀라운 건축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때 만들어진 전 극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바위를 파서 만든 극장인데요. 자, 2층 관중석으로 가는 입구고요. 여기가 1층 관중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 보면은요, 놀랍게도 관중석도 돌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돌을 깎아서 만든 거죠. 한번 보십시오. 로마군의 침입 당시 지어졌다고 하는 이곳은 33층의 계단에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당시 종교의식과 다양한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바위산을 비스듬히 깎고 하나하나 조각하듯이 관중석을 만든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극장 안에서 대리석과 화강암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멀리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운반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페트라에는 나바테아 고유의 건축 양식뿐 아니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그리스 로마식 건축물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열주 대로를 따라 나바테아인들은 당시 상점과 시장 같은 시가지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을 지었던 큼직한 벽돌들은 암벽을 깎아 건축물을 만들 때 그 자리에서 나온 석재들을 이용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363년과 551년의 대지진으로 페트라는 파괴된 채 방치되고 모래에 묻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페트라 유적의 주인공인 나바테아인은 대상 활동을 하던 아랍계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600년부터 이곳 페트라에 정착하는데요. 당시 페트라는 성경 속 이삭의 장남인 에서가 이끌던 에돔족의 땅이었습니다. 에돔족이 유다 왕국으로 이주한 후 페트라는 나바테아인의 땅이 된 거죠. 비옥한 대지의 여신을 숭배하던 나바테아인의 페트라는 이후 무역으로 크게 번성하게 되는데요. 실크로드와 왕의 대로 같은 동서남북을 잇는 당시의 교역로가 모두 페트라를 통과하면서 비싼 땅이 된 거죠. 당시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향료의 수요가 매우 높아서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페트라는 대상들로부터 통행세를 받아 부를 축적합니다. 이곳은 과거 2000년 전 페트라가 무역 중심지로서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페트라와 그 모습이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아 리틀 페트라라 불리는 이곳은 사막을 지나는 카라반, 즉 대상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The caravans used to stop here. After that, when the traders choose their living room, or we can say the place where he gonna sleep, and he store his goods, they can go to Petra inside. In Petra they can trade, but here they stay. 인간이 판 굴이에요.
협곡 안에는 커다란 굴들이 있는데 이곳이 당시 카라반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였습니다. 협곡을 따라 좀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조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4개의 식당이 있는데요. 이건 식당 안입니다. 여기 이제 물을 넣어 보관한 물 저장고가 있고요. 요 조그만 방은 부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고요. 하지만 나바테아인들이 떠나고 나서 이것은 이제 베두인들이 차지가 됐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자고 먹고 밥을 하면서 천장에 온통 시커멓게 그을려져 있습니다. 이후 로마에 정복당한 페트라는 대상 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애를 씁니다. 동로마의 수도, 즉 지금의 이스탄불인데요. 페트라보다는 더 가까운 시리아의 팔미라를 무역 중심지로 이용하게 되고 홍해 바닷길이 열리면서 페트라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지진의 재앙도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페트라의 바위 절벽길을 따라 1시간 이상 걸어 올라가면 페트라의 제일 꼭대기에 놀라운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페트라의 유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아떼이르입니다. 전면의 폭이 50m, 높이가 45m에 이르는 아떼이르 역시 알카즈네처럼 사암 절벽을 깎아 만든 건축물입니다. 건물 위쪽의 동그란 무늬는 당시 페르시아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떼이르란 수도원을 의미하는데요. 이유는 건물 내부 벽면에 십자가 몇 개가 새겨져 있어서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으로 재사용했을 거라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바테아인들이 이 건물을 세웠던 원래의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건물 내부는 조그만 방이 전부입니다. 알카지네처럼 이것도 왕의 무덤이 아닐까 추측만 할 뿐이죠. 페트라는 두 번의 대지진 이후 7세기에 이슬람 제국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나바테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사막의 도시 페트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을 위해 험준한 바위를 뚫고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그토록 신에게 갈구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에게 신은, 종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오래된 물음에 페트라는 또 다른 해답을 품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나귀를 빌려 타고 페트라에서 가장 높은 아론산을 오릅니다. 페트라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라는 아론산입니다. 해발 1593m, 페트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아론산 정상입니다. 놀랍게도 산 정상에 작은 이슬람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모스크에 들어서자 하나의 무덤이 보이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이곳이 아론의 무덤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론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형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와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곳 페트라를 경유하는데요. 이곳에서 아론이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슬람 교도들도 모세와 아론을 성자라 추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순례자들도 끊임없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بده يحفر بده يتعبث يعني في على المغارة ولا المغارة عبارة بيجيب لك كيسين اسمنت وبتصب الأرضيتها واللي بده يشتغل بيرحلك منها بقول بدنا نشتغلها يعني عبارة عن طريقة دائرة القارعة.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고대 도시 페트라는 이처럼 유럽 문명의 근간을 이룬 기독교와 이슬람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나바테아인들이 사라진 페트라에 자리를 잡은 건 사막의 또 다른 유목 민족인 베두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막에 텐트를 치고 이곳저곳 옮겨 살던 사람들입니다. 알라이쿰. 네, 집이에요? 하우스. 들어서니 아주 시원합니다. 이미 폐허가 된 고대 도시지만 페트라의 무덤 동굴들은 더운 사막에선 더없이 좋은 주거 공간이 되겠죠. 때문에 이들은 200년 가까이 대를 물려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페트라 동굴 무덤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동굴에 거주하는 베두인족을 강제로 이주시켰기 때문인데요. 베두인들은 싫겠지만 유적 보호를 위해선 아주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르단의 사막을 지나다 보면 오아시스 주변에 모여 사는 베두인 유목민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6,500여 명의 베두인들이 국토의 80%가 사막인 요르단에서 낙타와 염소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페트라의 사막에서도 마찬가지죠. 섭씨 40도의 태양과 모래바람을 이기며 살아온 베두인족은 수천 년간 사막을 지켜왔습니다. 흔히 베두인족은 호전적이고 배타적인 부족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손님에게 자신들의 마지막 식량까지 내주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고기에 낙타젖을 부은 이 음식은 베두인 최고의 음식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인 이들은 가족과 시족, 부족을 중시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베두인족은 한때 사막의 전사라 불리며 아랍 세계의 정복자로 군림했었죠. 이들은 나바테아인처럼 여전히 황량한 사막을 지키며 페트라를 찾는 여행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암벽을 깎아 만든 고대 대상도시 페트라. 페트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화려한 문명도 부귀와 영화도 한순간 모래바람 속에 사라질 수 있음을 페트라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